今作ってるよ。待っててね、ユキ。もうすぐだから。ユキ。怒ったりぐずったりするとよく毛を逆立てて狼の姿になったと言います。 안녕하세요, 주영순입니다. 오늘은 끝이 없는 스칼렛 개봉 기념으로 호소다 마모루의 애니메이션 탑 8을 뽑아볼까 합니다. 순위는 로튼토마토 메타크리틱스 전문가 사이트 점수와 IMDb, 레터박스,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 그리고 제 주간 점수까지 합쳐서 평균 점수를 내보려고 합니다. 이번 순위는 1시간이 넘는 장편 애니메이션만 포함해서 디지몬 시리즈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럼 주간 영화 순위 바로 시작합니다. 8위를 차지한 작품은 이번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끝이 없는 스칼렛입니다. 원래 개봉한 지 며칠 안 된 작품은 아직 지표가 부족해 순위에 넣지 않는데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순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8위에 넣었습니다.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호소다 마모루 작품 중에 가장 평이 안 좋은데요. 전 그냥 무난하게 봤습니다. 엄청 재미없을 거라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이 정도면 최악은 아닌 느낌이라고 할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16세기 덴마크 왕국의 왕녀 스칼렛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숙부에게 복수를 하려 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작품 너무 많죠? 그럼 뭐 이 작품만의 특색이 있나요? 춤을 춘다는 거? 사람 열받게 만드는 특색은 있는데 재밌게 볼 특색은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작화 스타일이 바뀐 게 특색이라면 특색일 수 있겠네요. 전작부터 조금씩 바뀌던 호소다 마모루 특유의 작화 스타일이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뀌었는데요. 뭐 원래 스타일도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바뀐 작화 스타일로 나와서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젠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도 좀 없어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작품은 호소다 마모루 팬이 아니면 추천하기도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도 전 7위 작품보단 끝이 없는 스칼렛이 더 재밌긴 했습니다. 그럼 7위를 확인해볼까요? 7위를 차지한 작품은 원피스의 6번째 극장판 오마츠리 남작과 비밀의 섬입니다. 이 작품은 디지몬을 제외하면 호소다 마모루가 처음으로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인데요. 점수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 레터박스 점수는 80점이 넘네요. 호불호가 꽤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로서는 위의 결과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루피와 동료들이 오마츠리 남작이 있는 해적섬에 가서 동료의 소중함에 대해 알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원피스 스트롱 월드부터는 원작자인 오다 에이치로가 직접 감수를 하지만 이때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내용이 자기 맘대로 갑니다. 캐릭터들 하는 짓도 이상하고 다들 능력치도 심하게 너프당해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초중반까지 무슨 해적섬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게 너무 재미없습니다. 차라리 데뷔백 파이트가 더 재밌겠다 싶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만은 작화인데요. 호소다 마모루 특유의 명암 없는 채색 스타일과 자연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쓱쓱거린 느낌의 장면들이 원피스랑 좀 안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몇몇 장면은 이게 극장판이 맞나 싶을 정도로 허접하게 느껴지더군요. 뭐 이게 취향이셨던 분들은 제 말에 동의를 못하겠지만 전 너무 별로여서 결국 50점대 점수를 주고 말았네요. 그러고 보니 제가 원피스 만화책은 정말 좋아하는데 극장판은 다 안 좋아하긴 하네요. 6위를 차지한 작품은 2021년에 공개된 용과 죽음의 공주입니다. 이 작품은 로튼토마토 평이 호소다 마모루의 모든 작품들 중 가장 좋은데요. 그에 비해 관객평은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키노라이츠는 50점대 점수네요. 영화의 내용은 현실에선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메타버스에선 인기 가수인 벨이 용이라 불리는 악당을 만나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가만 보면 호소다 마모루도 메타버스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호소다 마모루가 잘하는 걸 하는 느낌입니다. 청춘 성장물에 가상세계가 나오고 뒤로 가면 손발도 오그라들고 어떻게 보면 감독이 같은 내용을 주인공만 바꿔서 또 반복하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래도 제가 워낙 청춘 성장물을 좋아해서 현실 파트는 재밌었습니다. 문제는 메타버스 세계인 U를 가면 재미가 없다는 건데요. U에서 주인공 벨과 용의 관계는 미녀와 야수의 주인공 벨과 야수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근데 얘네만 나오면 내용이 축축 처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벨이 메타버스 내에서 유명 가수로 나오는데 노래가 막 엄청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클라이막스에 부르는 노래는 뭔 자장가 같은 걸 불러서 진짜 아쉽더군요. 이제 확 벅차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할까요? 추천하기엔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작화 퀄리티는 정말 좋으니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은 분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위를 차지한 작품은 2018년에 개봉한 미레이 미라이입니다. 미레이 미라이도 평론가 평은 좋은데 관객평이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저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아쉽게도 2번은 보고 싶지 않은 작품이긴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미운 4살 아이 쿤이 동생 미라이가 태어나 관심을 뺏기자 온갖 행패를 부리며 깽판을 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쿤 앞에 미래에서 온 중학생 미라이가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제목과 다르게 미래에서 온 미라이가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 전 미라이와 쿤이 만나며 무슨 큰 사건을 겪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소소하게 흘러가더군요. 한마디로 미운 4살 쿤의 성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미운 4살이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진짜 짜증나서 보기 싫을 정도로 쿤의 깽판이 계속되는데요. 처음엔 허허 4살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보다가 나중엔 아니 내 애도 아니고 남의 애가 깽판 치는 걸 왜 계속 봐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보니 2번은 보고 싶지 않은 영화가 됐습니다. 아이들의 거부감이 없고 소소하고 따뜻한 느낌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나도 애들 싫어하지 않는데 젠장. 차이를 차지한 작품은 호소다 마모루의 전성기 시절 한 축을 담당했던 영화 썸머 워즈입니다. 이 영화는 전문가 평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 떨어지지만 관객평은 좋네요. 영화의 내용은 여름방학에 짝사랑하는 선배네 집에 끌려가게 된 주인공이 메타버스 속 악당도 쓰러뜨리고 세계도 구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설정만 보면 앞서 나온 용과 죽음의 공주와 비슷한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소개하지 않은 디지몬 어드벤처 우리들의 워게임과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작품도 호소다 마모루의 또 다른 청춘 성장물입니다. 여름 배경에 시골 마을이 나와서 뭔가 스케일이 작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막상 영화는 생각보다 스케일이 큽니다. 가상세계의 화려한 모습은 물론 현실에서도 지구의 큰 위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근데 솔직히 전 이 영화도 좀 힘들긴 합니다. 와, 내 오동력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게 후반부는 진짜 손발이 오그라드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내용 자체는 재밌었는데 그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 오글거리는 포인트가 너무 잘 살아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3번이나 볼 정도로 자꾸 생각나는 영화이긴 하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위를 차지한 작품은 2015년에 공개된 괴물의 아이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엄마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 큐타가 우연히 짐승의 세계에 가 자신처럼 홀로 남겨져 있던 남자 쿠마테츠를 만나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스승과 제자 사이는 유사 부자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여러모로 전작인 늑대아이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늑대아이가 짐승을 키우는 인간의 이야기라면 괴물의 아이는 인간을 키우는 짐승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주인공은 제자가 된 아이 큐타이기에 짐승의 세계를 통해 점점 성장하게 되는 청춘 성장담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초반에 스승 쿠마테츠와 제자 큐타가 티격태격하고 가까워지는 부분은 정말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반부만 보면 호소다 마모루 작품들 중 가장 재밌게 봤을 정도였는데요. 역시 문제는 중반부터 나오는 카에데라는 캐릭터에 있습니다. 잘 나가던 내용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할까요? 뭐 인간 세계도 나오고 짐승 세계도 나오고 하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한데 내가 보고 싶은 건 짐승 세계에서 살아가는 큐타지 인간 세계에서 여자와 썸 타는 큐타가 아닌 거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게 잘 만든 작품입니다. 막상 후반부도 꽤 재밌어서 다 보고 나면 큰 불만이 없어지기는 하니 제목만 들어보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起きなよいい加減今日は確かナイスな日なのに 2위를 차지한 작품은 호소다 마모루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던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입니다. 이 작품은 왓챠피디아와 키노라이츠 두 국내 평점 사이트에서는 호소다 마모루 작품 중 가장 평이 좋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호소다 마모루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타임리프 능력을 얻게 된 소녀가 계속 구르며 동분서주한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원래 이런 작품들 특징이죠. 시간 능력을 얻어서 마음대로 미래를 바꾸면 나중에 대가가 따른다는 거. 주인공 마코토도 역시 이걸로 고생을 합니다. 맨날 말하지만 제가 이런 청춘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뭔가 청춘물을 보면 딱 그 시절, 그 여름으로 옮겨진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도 배경을 정말 잘 만들어서 보고 있으면 저도 시간을 달려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쉬운 건 이제는 좀 보기가 싫어진 작품이라는 겁니다. 원작자랑 캐릭터 디자이너가 갑자기 우익 커밍아웃을 하는 바람에 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는데요. 그냥 우익이어도 짜증날 것 같은데 개 꼴통 우익들이라 더 보기가 싫어지네요. 내 추억 돌려내 이놈들아. 어쨌든 호소다 마모루가 우익인 건 아니고 원작에 비해 각색도 많이 됐다고 하니 나중에 보실 분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위만 남았는데요. 어차피 한 작품밖에 안 남아서 다들 예상이 되시죠? 1위를 차지한 작품은 호소다 마모루 최고의 작품 늑대아이입니다. 늑대아이는 IMDb와 레터박스 등의 외국 평점 사이트에선 호소다 마모루 작품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그에 비해 키노라이츠는 70점대 점수를 받았네요. 이 작품 저만 70점대일 줄 알았더니 영화의 내용은 늑대인간과 사랑에 빠져 늑대아이들을 낳게 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작품의 분위기는 물론 내용도 어딘가 지브리 작품스러운데요. 그래서 이 작품 이후로 제2의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지금은 쏙 사라진 것 같지만
근데 저는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렇게 좋아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야, 이게 엄마다. 이게 엄마의 사랑이야. 이러는데 별로 공감이 안 된다고 할까요? 주인공이 늑대 인간 안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영화가 안 만들어졌겠죠? 어쨌든 제 불만과 다르게 영화 자체는 잘 만들긴 했습니다. 일단 이 영화 워낙 평이 좋다 보니 나만 그걸 못 느끼나 싶어서 몇 번 다시 봤는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영화가 참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게 되는 마력이 있더군요. 그래도 끝은 공감 못하고 아무 감흥이 없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가만 보면 호소다 마모루 작품 중에 80점 이상 준 게 없네요.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서 특집까지 한 건데 그래도 호소다 마모루 사랑하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호소다 마모루 작품도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주관적인 영화 순위를 만드는 주영 순위였습니다. 私まだあなたに何もしてあげてない。狼がやったんだ。人間